안녕하십니까, 약사고고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제 첫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는 날입니다. 2019년도에 치료한 당시 9살이었던 학생의 알레르기 치료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적혈구를 보십시오. 좌측에 좋은 적혈구가 동그랗고 건강해 보입니다. 이것이 아주 좋은 적혈구입니다. 우측에 병든 적혈구를 보십시오. 그 학생의 적혈구 모습입니다. 아시다시피 적혈구는 산소와 영양분을 모세혈관을 통해 온몸의 세포에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른쪽 병든 적혈구는 적혈구 모양도 동그랗지도 않고 가운데 점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점들이 노폐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조개처럼 된 모양은 빈혈의 적혈구 모양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적혈구는 결국 노폐물도 세포로 공급한다는 말이 됩니다. 산소와 영양분을 실어야 하는데 노폐물이 실려 있고 모양도 좋지 않으니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부족하게 됩니다. 왜? 노폐물이 그만큼 면적을 차지하니까요. 그런데 우리 몸은 세상에서 가장 영리합니다. 이 노폐물이 간, 심장, 신장, 비위 등 중요 장기에 쌓이게 되면 목숨이 위태로워지니 몸은 이 노폐물들을 피부로 보내어 쌓이게 합니다. 마치 월성 고리 원전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남은 핵 폐기물을 경주 핵 폐기물장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노폐물을 몸은 피부에서 없애려고 하나 모공이 열리지 않아서 그대로 림프관에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제 약을 먹고 30분 뒤에 보인 적혈구의 모습입니다. 정상적으로 도나스 같이 생긴 적혈구도 있고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원형을 많이 갖췄습니다. 약 복용 후의 전후 차이가 약 복용 전에는 모습이 이렇게 좌측이고 약 복용 후에는 약 40분 만에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아빠더러 문방구에 가서 풍선을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풍선을 얼굴에 비볐습니다. 과연 알레르기가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전혀 알레르기의 알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학생은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화학적인 제품을 피부에 닿으면 알레르기가 일어나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묘기증도 알레르기죠. 약간 좀 심한 정도의 모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알레르기가 그런데 왜 생길까요? 우리가 밥을 지을 때 솥에다 쌀과 물을 넣고 불을 가합니다. 불을 가하지 않으면 밥이 되지 않습니다. 적당한 화력이 되면 맛있는 밥이 됩니다. 그러나 화력이 약하면 설익은 밥이 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밥을 만드나요? 즉 소화를 시켜서 영양을 만드나요? 바로 위장은 솥이고 불은 신장의 힘입니다. 신장의 힘은 한방학적으로 명문화라고 합니다. 명문화가 즉 불이 강해야 밥이 됩니다. 명문화가 약하면 설익은 밥이 됩니다. 명문화란 한문에서 보다시피 생명에 이르는 문, 불이라 생각합니다. 명문화가 즉 불이 꺼지면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명문화가 약하면 설익은 밥이 됩니다. 몸 안에서 만들어진 설익은 밥은 몸의 독소가 됩니다. 이 독소가 대소변으로 다 나가지 못하면 피부에 쌓여 알레르기, 두드러기, 아토피 등의 질환을 일으킵니다. 아토피는 알레르기보다 훨씬 치료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치료례를 말씀드리겠지만 아토피는 노폐물이 혈액이나
결합 조직 이런 데 찐득한 진흙처럼 쌓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한때 디톡스 열풍이 대단했죠. 강남에 가면 한 달분에 1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회오리를 일으켰었습니다. 이제는 그것도 지나갔습니다. 그 환자의 어머니 카톡 내용입니다. 즉 그 학생의 증상입니다. 엄마 김땡땡이에요. 알러지, 얼굴이 특히 심하다. 눈밑이 특히 붓다. 화학적인 제품이 닿으면 엄청 붉어지고 부어오르고 심해집니다. 겨울에 비염, 즉 콧물이 심합니다. 풍선, 수영장의 락스가 닿으면 엄청 눈부터 붉어지면서 콧물이 엄청 심합니다. 고기를 엄청 먹는다. 커피 한 잔 마시겠습니다. 대변은 하루 한두 번 보는데 묽은 날이 더 많습니다. 입냄새가 심하고 방귀가 많고 달걀 냄새가 나고 독하다. 자고 나면 특히 눈이 붓는다. 방귀가 많고 가끔 배 아프다고 하여 잘 체하면서도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자, 이런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대장의 소화불량에 의한 독소. 소화불량으로 음식물이 몸 안에서 썩게 되어 독소로 변합니다. 음식물이 썩어서 변하고 냄새가 납니다. 여름철에 먹다 남은 음식을 비닐류에 싸서 햇볕에 전봇대 밑에 놓으면 음식물이 썩습니다. 그리고 물이 됩니다. 냄새가 지독하여 파리가 꼬이네요. 이런 상태를 한방학적으로는 습열이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위와 장에 독소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장에서 영양을 흡수하는데 장내 누수 현상으로 인해 노폐물이 혈액을 타고 들어가게 됩니다. 좌측의 그림은 점막이 건강하여 연두색의 노폐물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아래 혈관으로는 영양분이 잘 흐르고 있네요. 우측의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점막이 힘이 없고 가운데가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연두색의 노폐물이 그 사이를 뚫고 들어와 혈관에도 노폐물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알레르기를 연구하느라 이 장내 누수 현상에 들인 돈만 해도 꽤 됩니다. 그러나 이게 근본 원인은 아닙니다. 흔히들 장내 누수 현상을 엄청 강의 때 말하곤 합니다. 이러다 보니 혈관에 독소가 생기게 됩니다. 정상 혈관은 위의 그림처럼 영양분만 잘 흐르고 있습니다. 독소가 있는 혈관은 이렇게 혈관에 영양분과 독소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즉 온몸의 세포에 공급되는 것입니다. 자, 정상적인 피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몸은 뼈, 근육, 살, 림프액, 피부로 되어 있습니다. 근육에 동그란 빨간선 원 안에 영양분이 연두색으로 잘 있습니다. 연두색을 다른 색으로 표현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림프액은 우리 몸의 하수구입니다. 림프액도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림프관에 갈색으로 노폐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알레르기 피부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알레르기는 피 속에 아래 빨간 선 안에 노폐물도 가득합니다. 림프액에는 말할 것도 없지요. 어차피 림프액은 하수구니까요. 그러다 보면 림프액이나 혈관이 잘 흘러야 되는데 알레르기 있는 환자들은 림프액이나 혈관이 속도가 느립니다. 그러다 보면 림프관이 넓어집니다. 즉 관이 넓어진다는 것은 피부를 밀어내는 작용을 하겠죠. 그러면 피부가 얇아지고 압력이 높아지니 빨갛게 열이 발생하여 피부가 알레르기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더 살펴봅니다. 나타난 증상 즉 알레르기 두드러기를 보고
몸 안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이런 증상이 생기는가, 이렇게 역추적하여 병을 치료하는 약사고고입니다. 좀 버벅거리고 처음이라 이상해도 그냥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사고고였습니다.